안녕하세요. 김정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3월 26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역사상 여러 영웅이 계시죠. 그중에 두 분의 영웅과 관련된 어,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두 분의 공통점은 대한의 독립을 위해서 이제 헌신했다는 것. 그리고 차이점이라고 하면 이제 한 분은 태어난 날이고 한 분은 순국을 한 날이 되겠습니다. 한 분은 이승만 대통령이고 또 다른 한 분은 안중근 의사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은 이승만 대통령이 탄생한 날이고, 그다음에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서 재판을 받은 뒤에 이제 순국을 한 그 날이 되겠습니다. 이 두 분의 영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이 이제 3월 26일인데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탄생한 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좀 어,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명확하게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승만, 1875년 3월 26일 날 태어나서 1965년 7월 19일 날 이제 돌아가셨네요.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자 마지막 주석을 거쳐 대한민국의 1, 2, 3대 대통령으로 재임을 하신 분이에요. 통상적으로 임시정부 하면 이제 김구 주석, 우리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초대 대통령,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이었어요.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주석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해방이 되고 건국이 되고 이제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고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이제 대통령을 이제 하신 거죠. 네. 음, 근데 이제 이렇게 3대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독재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언젠가 이제 어떤 단체 모임에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토론하는 데가 있었을 때 잠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느낌을 좀 얘기하라고 해서 이제 저한테 마이크가 왔길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음, 이승만 대통령은 독재자로 기억이 된다. 어? 왜? 그냥 그렇게 배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 교육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어떻게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을 그렇게만 부르고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12년 동안 대통령으로 재임한 것이 그게 독재인지 과연. 지금 글쎄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있는 공항이 벤구리온 공항이죠. 그 건국의 초석을 쌓은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그분 이름을 따서 이제 공항 이름을 짓고, 미국 같은 경우도 뉴욕 공항이 존 F 케네디 공항이잖아요, JFK라고. 그런가 하면은 터키의 케말 파샤 같은 경우, 싱가포르의 이광유 수상 같은 경우 정말 어떻게 보면은 어, 우리나라 대통령들보다 더 철문을 휘두르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매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이건 다시 생각하고 다시 가르치고 다시 배워야 될 그런 대목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처음에 너무 이제 서론이 길었는데, 그래서 1949년에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에 서훈이 됐네. 예, 1948년에 건국을 했으니까 초대 대통령을 했으니까 당연히 건국훈장을 받는 게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대한민국에서 12년 동안 대통령으로 재임을 했네요. 본관은 전주고 호명은 승윤, 호는 우남. 예, 그래서 우남 이승만. 그래서 이제 옛 어른들이 서로 부를 때 이제 호로 부르죠. 우남 이런 식으로. 음, 그래서 종로가에 가면 여기 이화장이 있죠. 이화장. 거기가 이제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 머물던 곳이었기 때문에 한 번인가 거기 이제 들른 적이 있었는데, 음, 그래도 그분들이 그냥 소박하게 살았던 분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아방궁을 꾸며놓고 사는 것도 아니고. 네, 세 번째 보겠습니다. 황해도 평산군에서 양녕대군이 반기의 16대손으로 출생을 했다. 네, 전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자, 구한말 시절 독립신문과 협성회 회보의 주필을 지냈고 독립협회 활동 등 계몽운동을 하였고 왕정 폐지와 공화국 수립을 도모하였다는 반역죄로 한성 감옥에 투옥이 됐다. 우리가 갑신정변, 갑오경장,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볼 때 그러한 사건들이 조선을 근대화시키기 위해서 바로 저런 개념을 도입하려고 그냥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반역이 되는 거죠.
그때 당시가 인제 고종 입장에서 봤을 때 참 괘씸한 거죠. 그러니까 인제 감옥에 투옥이 된 겁니다. 근데 저걸 보고서 저걸 놓고서 '아 이 감옥에 있었던 죄인이니 뭐니'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라는 건 잘못된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국을 수립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거 엄청난 이 생각의 변화거든요 진짜. 노예 같은 삶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가겠다라는 그런 발상인데 이걸 그때 당시는 당연히 반역죄겠죠. 근데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의식을 하고 인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수감 시절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옥중 계몽 활동을 하고 독립정신을 저수로 했다라고 돼 있네요. 그때 저는 감옥에 가 보질 않았는데 언젠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해 보지 못한 일 중에 하나가 이제 감옥 가는 일인데 "감옥도 가볼 필요도 있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이 "그 무슨 정신 나간 소리냐고." 얘기를 했는데 그 생각은 아직 변함없습니다. 자 구한 말기 특별 사면된 후 밀사로 도미하였다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미국에서 학업을 계속하여 5 년에 걸쳐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학사, 하버드 대학교에서 석사,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 이 5년 동안에 박사학위까지 취득했다는 얘기는 정말 머리가 비상한 분입니다 사실은. 저로서는 상상도 못할 그런 이상한 분이네요. 자 1912 년에 인제 미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반역죄를 졌다라고 하니까 참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겠죠. 자 1 번 하와이에서 한인 학원과 한인 학교 등을 운영하며 실력 양성 운동을 추진을 했다. 그다음에 1919년 3.1 운동 이후에 사회주의 이 운동가들 사이에서 독립운동 방법을 놓고 의견이 갈라졌을 때 그는 국내 사정을 외국에 알리고 양해를 구하는 외교 독립론을 주장을 했다. 사실 그렇죠. 김구 선생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인제 건장한 조선 청년들과 또 인제 예를 들어서 암살을 한다거나 이런 일도 했지만은 이승만 대통령은 그런 방식의 독립운동을 반대를 했습니다. 이게 그 미국이나 이런 서구 관점에서도 테러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인제 어 나라를 뺏겼기 때문에 그런 울분은 당연히 있는 거지만은 외국 그때 서구 열강이나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봤겠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데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으니까 인제 외교 독립론을 갖다 인제 주장을 한 거죠. 세 번째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의회, 상해 임시정부, 한성정부 등 각지에서 수립된 임시정부의 수반을 거쳐 1919 년부터 1925 년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을 역임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때 또 탄핵을 당해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전에 외교 독립론을 얘기를 이제 했지만은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인제 그런 불상사 아닌 불상사가 인제 일어났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1919 년부터 광복 때까지 구미위원회 위원장, 주미외무행서 외무위원장, 그다음에 주미외교위원부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주로 미국에서 국제 외교 중심의 독립운동을 펼쳤다. 이게 인제 이승만 대통령의 외교 아니 독립 운동 노선이었던 거예요. 그다음에 인제 일제 시대 중후반에는 일본 내막기 Japan Inside Out 굉장히 유명한 책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이걸 저술을 하는 등 그러니까 여기서 인제 일본이 '언젠가는 미국을 침략을 할 거다.'라고 그렇게 경고를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죠. 바로 1941 년에 태평양 전쟁이 발발을 인제 하는데 결국은 일본이 인제 미국을 인제 침략할 거라고 인제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진주만을 인제 폭격을 했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전쟁이 양상이 그렇게 변해 가니까 '아 일본은 인제 패망할 거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기 때문에 이승만 박사는 그때 당시 그렇게 확신했던 거예요. 그래 갖고서 일제가 망하는 즉시 한국이 빼앗긴 주권을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이 임시정부를 정식 승인해야 된다는 외교 활동을 했다. 이 상당히 국제 정치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분이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그다음에 미국의 소리 초단파 방송을 통해 고국 동포들의 투쟁을 격려를 하였으며 임시정부와 미군 OSS 간의 한미 군사 협력도 주선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1945 년에 인제 광복이 됐죠. 일본이 원자탄 2 방을 맞고서 인제 무조건 항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제 미군정 시대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38선이 남은 미군정이 그다음에 38선 이후는 소련이 진주를 했는데 이미 그때는 김일성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그쪽은 음 정부 형태가 갖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인제 이 강대국들이 모여서 인제 이게 한반도를 갖다 신탁 통치를 인제 한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김구 선생과 같이 신탁통치 반대 운동을 이제 그때는 한 거죠. 그런데 인제 공산주의자를 극도로 혐오하고 공산주의자하고는 타협이 안 된다라는 그런 신념을 갖고 있었어요, 이승만 박사가. 그래서 공산 진영과 타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38선 이남의 민족 진영을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합법 정부를 단독 수립한 뒤 38선 이북의 비합적 합법 정부와 공산 진영 일체를 쫓아내고 한반도 통일을 이루고자 이렇게 인제 생각을 하고서 그 정부를 갖다가 인제 세우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인제 남한만 별도로 인제 선거를 인제 실시를 해 갖고서 인제 남한에만 이제 정부를 세운 거예요. 그때 인제 그걸 반대해 갖고 일어났던 게 바로 제주 4.3 사건입니다. 지금 4.3 사건이 지금 물론 선의의 피해를 본 그런 일반 주민들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공산주의자하고 싸움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4.3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민감한 문제고 지금 같은 식으로 해결하는 건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어찌 됐든 그건 또 이제 별도의 문제고 건국과 동시에 1948년 8월 15 일이 인제 건국이 된 거니까 1948년 전 국회의장을 지냈으며 그해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 이때는 간선제로 대통령을 뽑았어요, 초대 대통령은. 그러니까 국회의장을 지냈기 때문에 인제 초대 대통령으로 의회에서 국회에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냉전 시대가 펼쳐졌죠, 미국하고 소련하고. 그러니까 냉전 시대에 발맞춰서 반공 자유민주 시장 경제 체제에 대한민국의 토대를 마련했다. 이게 지금 자유민주화 시장 경제 체제를 채택했다라고 하는 건 정말 어 정말 참 천우신조라고 저는 봅니다 진짜.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으면은 지금 어떤 체제가 됐을는지 몰라요. 자 그러면서 인제 1949 년에 노상 농지개혁법을 제정을 했죠. 그래서 유상 몰수, 유상 분배 이렇게 농지개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1950 년에 6.25 사변이 일어났죠. 그러나 참 이것도 천우신조로 1년 전에 농지개혁법을 제정을 해서 유상 몰수를 했지만은 몰수가 아니라 유상으로 이제 매입을 해 갖고 또 각자의 형편과 일정한 룰에 의해서 유상으로 다 넘겨준 거예요, 농민들한테. 그러니까 농민들은 자기 땅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아 내 땅이 생겼는데 이거 공산주의한테 뺏기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팽배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6.25 사변이 뭐 박헌영은 뭐 밀고 내려오기만 하면은 뭐 봉기가 일어나 갖고 뒤집어질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안 됐죠. 근데 그 역할을 한 게 바로 이 농지개혁법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1953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을 해서 안팎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의 기초를 마련했다. 그다음에 1952 년에 평화선을 선포해서 독도를 착수했다. 이게 지난 1월 달에 이승만 라인 평화선에 대해서 한번 방송을 해 드렸죠. 그걸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952 년에 아 대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한 발췌개헌이 인제 또 됐네요. 그래서 인제 대통령이 당선이 된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임기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1954년 대통령 연임제한 폐지와 국가주의 경제 조항을 시장 경제 조항으로 바꾸는 4.4.5 개헌에서 대통령을 참해 인제 역임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거 3번 했다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독재자라고 얘기를 매도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4.4.5 개헌을 놓고서 그냥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부정적으로 배워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 국가주의 경제 조항을 시장 경제 조항으로 바꿨다라는 거 이거 정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단지 대통령 연임제가 폐지됐기 때문에 어 세 번째 대통령을 또 역임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지금 독재자라고 매도하는 겁니다.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봐요. 이 독재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지금 정립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뭐 '장기간 집권하면 독재다.' 그거 아니죠. 아무리 짧은 기간 동안 집권을 하더라도 그냥 권력과 마음대로 하는 게 그게 독재지 오래 했다라고 해서 독재는 아니에요. 우리가 독재의 개념에 대해서 언젠가 다시 한번 얘기할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1960년 제4대 대통령이 선출돼요. 인제 여기서 인제 3.15 부정선거가 일어나면서 그건 이기붕이 인제 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되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저질렀던 거예요. 3월 15일 날 선거에서. 자 그런데 인제 4.19가 일어났죠. 그래서 1960 년에 4대 대통령이 이제 이승만 대통령 당선이 되었는데 4.19가 일어나면서 인제 하야를 하게 된 거죠. 자 4.19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진하야민 미국으로 망명을 했다. 그다음에 하와이로 망명하는 귀국하지 못하고 1965년 7월 19일 하와이에서 서거를 했다. 이게 참 그냥 비참한 얘기입니다. 음 그다음에 인제 장례는 대한민국에서 가족장으로 집행됐고 그다음에
지금 서울현충원 동작동 국립묘지에 안장이 돼 있죠. 네. 그나마 다행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이 또 안중근 의사 순국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는 여러 번 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음, 좀, 어,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조선의 독립운동가하고 항일 의병장 겸 정치 사상가이다. 세례명은, 그다음에 토마스, 호는 다문이다. 본관은 순응한 씨. 고려시대 후기 유학자 안양의 26대 손이다. 그다음에 동학 농민운동에서 아버지 안태훈이 몇몇 본래 목적을 가지지 않은 동학군 부대를 정벌하는 데 함께 참여하였고, 조선 말기에는 학교 설립과 교육운동과 국제보상운동을 하였으며 한때 복권사업과 비슷한 체표 활동을 하기도 했다. 예, 하여튼 그 동학 그 농민혁명, 농민운동 이거에 대해서 안중근 의사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동학을 다룰 때 한번 말씀을 다시 드리기로 하죠. 네. 다섯 번째 볼까요? 1909년 우덕순, 유동화, 도도선과 소수의 결사대를 조직해서 만주 하얼빈역에서 조선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을 했죠. 준비를 한 거죠. 그리고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에서 잠입하여 역전해서 러시아군의 사열을 받는 이토 히로부미를 9시 30분에 저격을 했으며 러시아 제국군 헌병에게 붙잡혀 일본 총영사가 넘겨져 재판 관할권인 일본에 넘겨졌다. 그리고 1910년 3월 26일 오전 10시에 살인 죄형으로 여순 형무소에서 교수형에 처해져서 이제 순국을 했는데 그게 바로 오늘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이제 우남 이승만 대통령의 탄생일이자 다목 안중근 의사의 순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이제 한번 우리가 알아보고 그다음에 안중근 의사 뭐 여러 번 그 안 의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좀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는데 참 어찌됐든 참 이 두 분이 모두가 만국조선의 그 시간축에 서 있었던 어, 역사적인 그런 사건을 일으킨 인물들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내 나라 내 결의 먼 훗나루에서 하느님께서 예비 주셨던 인물들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저런 두 분의 선열들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역사가 또 어떻게 변했었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편은 기쁘고 한편은 또 눈물이 나죠. 안타까워서. 네,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과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예, 김영로 TV의 김영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